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 TV 이 작가입니다. 저는 주로 초등학생 친구들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과목을 꼽습니다. 어떤 과목일까요? 오늘의 썸네일. 수학을 꼽습니다. 예, 수학 과목이 제일 재밌다고 하고요. 제일 또 쉽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진로를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도 저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초등 시절에는 중학교 선생님을 꿈꾸다가 이제 중학교 선행 들어가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다시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중학교 때까지도 이제 잘해 나가다가 이제 고등 선행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수학 선생님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학이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들 계시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다들 경험을 하셔서 이제 고등 시기 오면은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 단단히 좀 대비를 해두자 해서 초등 시기부터 수학 과목을 열심히 달리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초등 시기에 이제 학원의 필수 코스 하면은 영어 학원, 수학 학원에 정말 많이 집중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에 반해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순위가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수학 과목에 이렇게 집중해 나가면서 오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예, 그것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잖아요. 근데 글쓰기 수업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어떤 문제풀이 있잖아요. 문제 풀듯이 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학 좋아하는, 수학 잘하는, 수학이 꿈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이 친구가 문학은 되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 답변을 통해서 예, 어떤 공부 스타일, 예, 그 방향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이 사고력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예, 요 부분을 좀 짚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어쩌면은 공부 방향이 좀 달달달달달 웹고 암기하는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등식이 이제 내신 관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달달달 웹고 암기해 나가는 것 꽤 중요하거든요. 이 중학교 시기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고등식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어떤 대학 입시를 준비해 나가면서 국어 영역의 시험이 내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사실은 어느 시기부터 해 나가면 좋다? 바로 초등 시기부터 해 나가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고력을 키워주는 글쓰기에 좀 집중해 나가는 것,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요, 자,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글을 한번 써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봐 하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한 페이지 분량으로 글을 써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이거를 좀 구조화해서 좀 생각하는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그것들을 잘 연결해 나갔을 때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의 어떤 개요짝이라고 할 수 있죠. 개요짝의 과정을 일단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답변들을 해 나가고 그것들을 좀 연결했을 때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다. 예, 요런 방향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글쓰기를 좀 고민해 보고 한번 너희들도 요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글을 써 나가 봐라. 요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글쓰기 훈련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다는 것부터가 이제 아이들은 정말 문제풀이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여자색, 남자색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단답형으로 아니요? 요렇게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답변은 사실은 아니요만의 답변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답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답변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단답형으로 아니요라고 답변을 한다거나 혹은 OX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O다, X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성용 청바지에는 주머니가 있고 여성용 청바지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성용 청바지에도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예, OX 문제로 없으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왜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왜 무엇 때문에 좀 집중하고 그것들을 풀어내야 하는데 그것들은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예를 통해서 또 의문점을 갖고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논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속 문제에서 OX 문제 풀어가고 객관식 문제 이제 길들어지고 기계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하기는 멈춰져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초등식에 이제 문제풀이 여기에 좀 빠져 지내지 말라. 초등시기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사고력, 탐구력, 이해력 여기에 집중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 말씀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앞서서 얘기했죠. 예, 공부 잘하는 친구들 수학 문제 많이 풀고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글쓰기라는 어떤 영역 자체를 문제풀이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떤 틀을 주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틀을 전해줬는데 그 틀에 맞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하나씩 답변하는 거 쉬운데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요. 너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이거는 지금 이제 너희들 훈련해 나가는 방향이고 나중에는 틀 없이 하나하나 이제 스스로 좀 개요들을 짜고 글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맞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틀을 이제 주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틀 없이 한번 글을 써나가게 해봤더니 아이들이 끙끙대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지 이 또한 굉장히 막막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문제풀이에 길들여져 있는 거, 이 또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나. 예, 적어도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 중학교 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떤 문제풀이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어떤 기술 또한 필요하고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예, 그런 어떤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달려나갈 이유가 있을까? 이 시기에는 예, 아이들이 어떤 머리를 좀 뚫어주고 예, 열려나가는 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방송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예, 곳곳에 어떤 전문가들과 좀 인터뷰도 많이 하고 여러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교육에 대한 변화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가 받아왔던 내가 받아왔던 그런 암기식 주입식의 교육은 이제 어떤 탈피해서 예, 사고력을 키워주고 예, 탐구해 나가는 어떤 교육의 방향이 흐름으로 이미 가고 있다. 예, 이 방향에 맞춰서 아이들을 공부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무수히 많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여러 초등생들 중등생들 이렇게 수업을 지도해 나가면서 학원가들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곳곳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교육의 방향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몰입해서 교육해 나가는 그런 현장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거든요. 학부모들 또한 그런 어떤 우리 세대의 교육의 연장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대는
좀 달라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의 어떤 확고한 목표를 갖고 아이들 교육해 나가고 있고 저희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나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논술 수업 그리고 신문 활용 수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좀 더 생각들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예, 글 써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좀 설득해 나갈 수 있게끔 예, 그런 활동들 어떤 한 편의 글을 읽더라도 예,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키워나가는데 집중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도요. 이해해 나가는 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까지도 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상위권을 달렸다면은 좀 암기하고 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과목에 있어서는 되게 취약했어요. 중등까지는 그게 먹혔지만 고등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고등에서는 복잡한 내용들 암기해야 할 그 범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달달달달 외우는 것에 정말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반님들께서 이제 집중하셔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좀 교육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서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사회 과목에 있어서도 그리고 뭐 전 시간에 제가 수학 이야기를 했잖아요. 수학 과목에 있어서도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그 생각을 좀 확장시켜 나가고 문제를 어떤 바라보는 어떤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대했을 때 그냥 바로 쓱 OX 문제 풀듯이 단답형 문제 풀듯이 그게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고 좀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분석해낼 수 있고 또 적용시켜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술 수업, 글쓰기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보통 이제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연령층이 바로 초2, 3, 4학년이더라고요. 이제 5학년, 6학년 이제 고학년 있잖아요. 5학년, 6학년 중학교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미 그때 우리들의 어떤 머리가 이제 굳어져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지식의 어떤 한계를 두는 거예요. 그 범위를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좀 바뀌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유자재로 좀 넘어가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초2, 3, 4학년 이 시기가 어찌 보면 어떤 사고력을 키워주는데 좀 골든타임의 시기다라고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력 키우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글쓰기에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글쓰기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